형님들, 딱 50만 원 차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약서 쓸 수 있는 두 전기 트럭의 시작 가격표를 보면 봉고 EV가 4,345만 원, 새로 나온 기아 PV5 오픈베드가 4,395만 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적재함에 짐 올리는 순간 가격표 첫 줄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황당한 계산법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봉고 EV는 1톤을 싣는데 PV5 스탠다드는 700kg밖에 못 싣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봉고의 완승 같죠? 하지만 운전석 문 열고 올라가면 판이 또 뒤집힙니다. 봉고 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17km로 도심 몇 바퀴 돌면 끝나는데 PV5는 기본형부터 250km, 롱레인지는 330km를 달립니다. 12.9인치 화면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에어백 7개까지 기본으로 꽂아줍니다.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입니다. PV5 롱레인지 트림은 270만 원을 더 내고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순간 최대 적재량이 700kg에서 600kg으로 오히려 100kg 줄어듭니다. 돈을 더 냈는데 짐은 덜 실어야 하는 기묘한 계산입니다. 포터와 봉고만 바라보던 대한민국 상용차 시장에 이상한 계산기가 들어왔습니다. 신형이라고 PV5가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1톤 적혀있다고 봉고가 정배도 아닙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차 카탈로그 수치 뒤에 숨겨진 실질 손익을 팩트 데이터로 싹 다 갈아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포터 봉고 독점 시장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형 트럭을 산다는 건 그동안 고민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현대 포터 2냐, 기아 봉고 3냐, 캡 모양 정하고 디젤이냐 LPG냐 고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PV5 오픈베드는 기존 트럭 껍데기만 살짝 바꾼 신차가 아닙니다. 만드는 판때기부터 다릅니다. 전장 5040mm로 봉고 EV, 5115mm보다 75mm 짧지만 전폭은 1895mm로 봉고보다 155mm나 넓습니다. 바퀴 사이 거리인 휠베이스도 2995mm까지 벌려놨습니다. 적재함 치수도 뜯어봐야 합니다. PV5 적재함은 길이 2420mm, 폭 1785mm입니다. 기존 1톤 트럭보다 길이는 짧고 폭은 넓은 구조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3면 게이트가 다 열리고 발판 스텝까지 깎아놓습니다. 포터와 봉고가 짐을 쑤셔넣기 위한 100% 노동 도구였다면 PV5는 처음부터 전기 상용차를 위해 만든 PBV 전용 플랫폼 위에 적재함을 올린 태생부터 다른 트럭입니다. 해보버 형태의 포터 봉고와 달리 보닛이 살짝 튀어나온 비율이라 충돌 안전성 구조부터 차이가 납니다. 껍데기만 예쁜 트럭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온 차라는 뜻입니다. 챕터 2 하루 5시간 운전석에 앉는 자영업자에게 에이다스는 사치가 아닙니다. PV5 가장 저렴한 베이직 트림 가격표를 보면 이상할 정도로 옵션이 빵빵합니다. 4,395만 원짜리 깡통인데 12.9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가 기본이고 7.5인치 컬러 계기판, 컬럼식 전자 변속 레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프로토 에어컨이 다 들어갑니다. 핵심은 안전 데이터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과 보행자뿐만 아니라 교차로 대항차까지 감지하고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HOD가 기본 적용입니다. 에어백도 7개가 깔립니다. 반면 봉고 EV는 4,345만 원 스마트 셀렉션부터 10.25인치 내비와 후방 모니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와 차로 유지, 보조 2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PV5와는 시스템의 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출퇴근용 세단이라면 화면 몇 인치 차이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자재 싣고 도심 정체기를 하루 4시간, 5시간씩 운전하는 형님들에게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오토홀드와 스마트 크루즈는 단순 편의 사양이 아니라 피로도를 직격으로 줄여주는 노동 환경 개선 장치입니다. PV5가 포터봉고 운전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진짜 이유는 주행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운전석 환경 데이터입니다. 챕터 3 700kg과 600kg, 지갑 털어가는 숫자의 실체. 하지만 실내 편해졌다고 덜컥 도장 찍으면 바로 후회합니다. 적재함 수치를 보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의 최대 적재량은 700kg입니다. 더 황당한 건 270만 원 더 비싼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배터리가 51.5kWh에서 71.2kWh로 커지면서 하체 무게가 늘어나 최대 적재량이 600kg으로 100kg 깎여 나갑니다. 반면 포터2와 봉고3의 정체성은 명확한 1000kg, 즉 1톤입니다. 300kg에서 400kg의 적재량 격차.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kg짜리 시멘트 포대로 치면 15포대에서 20포대 차이입니다. 농산물 상자, 건축, 자재, 철물,
음료 박스처럼 무게중심의 짐을 파출하는 분들은 하루에 이동해야 하는 왕복 횟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주행거리가 330km로 늘어나면 뭐합니까?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들어서 기름값, 시간 다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데요. 하루에 800kg, 900kg 이상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현장 기사님들에게 PV5는 구조적으로 정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에는 여전히 포터와 봉고가 반박 불가능한 정답입니다. 챕터 4. 217km 대 330km 스펙 수치와 겨울철 현실 데이터, 배터리 데이터를 1대1로 대조해보겠습니다. 봉고 EV는 60.4kW 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고 135kW 모터로 최고 토크 395Nm를 냅니다. 1톤을 끄는 힘 자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17km입니다. 고속도로 기준은 178km까지 떨어집니다. 포터2 일렉트릭 역시 217km로 동일합니다. 반면 PV5는 스탠다드 51.5kWh가 250km, 롱레인지 71.2kWh가 330km입니다. 도심 기준 롱레인지는 370km 인증을 받았습니다. 봉고 EV와 PV5 롱레인지의 복합 주행거리 차이는 무려 113km입니다. 오전에 100km 뛰고 들어와서 충전기 찾아 헤매느냐, 오후 일정을 하나 더 잡고 매출을 올리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공인 주행거리는 실제 영업 현장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재현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겨울에 짐을 싣고 히터를 켠 채 고속도로를 달리면 적재 중량과 외기온도, 속도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정 노선 충전소가 없거나 하루 운행거리가 불규칙한 분들에게 217km든 330km든 전기 트럭 자체가 커다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전기 트럭 가격표 보다가 LPG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전기 트럭끼리 4,300만 원, 4,600만 원 싸우고 있을 때 LPG 트럭 가격표 첫 줄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봉고3 LPG 터보 모델의 시작 가격은 2,045만 원입니다. 포터2 LPG 슈퍼캡도 2,15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전기 모델들과 차값만 거의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실구매가는 내려가지만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충전 스트레스까지 감안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5리터 LPG 터보 엔진을 얹은 포터 봉고 LPG는 1톤을 거뜬히 싣고 주유소 들어가서 몇 분 만에 연료를 채우고 다시 현장으로 쏠 수 있습니다. 밤에 전용 충전기에 꽂아둘 차고지가 없거나 전국 방방곡곡 장거리 뛰는 사업자라면 최신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정이 펑크나지 않고 주유소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기동성 자체가 최고의 옵션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전기차 유지비,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LPG 모델로 가는 것이 지갑 지키는 정배입니다. 챕터 6 PV5 오픈베드의 진짜 정배 트림 분석. 그렇다면 PV5 오픈베드는 대체 누가 사야 돈을 버는 차일까요?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운 물동량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택배, 화훼, 식자재, 의류, 소형 가전, 출장 정비 공구 세트처럼 500kg 안팎의 짐을 싣고 도심 정체 구간을 하루 종일 누비는 분들입니다. 트림별 가격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4,395만 원, 베이직 롱레인지 4,665만 원, 플러스 스탠다드 4,745만 원, 플러스 롱레인지 5,015만 원. 단순히 롱레인지가 좋아 보인다고 270만 원을 더 지불하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적재 중량이 100kg 깎이는 손해를 봅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150km 안쪽인 도심 운행자라면 4,395만 원짜리 베이직 스탠다드가 가장 가성비 넘치는 선택입니다. 반면 현장에서 220V 전동 공구를 바로 꽂아 써야 하는 출장 정비 기사님들이라면 V2L 기능과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플러스 트림으로 올리는 것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챕터 7 초소형 전기 트럭 다니고 C/T의 실체. 시장을 넓혀보면 초소형 전기 화물차인 대창 모터스 다니고 C와 다니고 T 같은 대안도 존재합니다. 다니고 C는 차폭 1635mm의 좁은 책으로 골목길 누비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대 적재량은 800kg으로 안내됩니다. 박스형 탑차 형태인 다니고 T 역시 700kg 수준의 적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이나 좁은 주택가 단거리 배송, 업무라면 솔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차는 초기 차값보다 서비스 네트워크와 부품 수급이 사업 생명줄입니다. 거주 지역 근처에 확실한 AS 전용 정비 공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계약 전 팩트 체크가 필수입니다.
챕터 8 2027년 PV7과 PV9이 몰고 올 상용차 지각 변동. 기아의 PBV 전략은 PV5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아는 이미 더 커진 체급의 PV7을 2027년에 공식 출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PV9까지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PV5 오픈베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600kg에서 700kg에 불과한 적재 한계입니다. 하지만 더 거대한 플랫폼인 PV7이 등장하면 지금 PV5가 닿지 못한 상용차 영역까지 PBV의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차를 바꿀 필요가 없고 1톤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 전기 PBV를 원하신다면 2027년 PV7 출시 데이터까지 느긋하게 관망하는 것도 고단수 소비자들의 전략입니다. 챕터 9 오토랩 실구매 유형별 단호한 판정.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의 일과표와 짐무게에 맞춰 단호하게 정배를 잘라드립니다. 매일 800kg에서 1톤 이상의 중량물 자재를 싣는다. EU 불문 포터2, 봉고3 LPG 또는 디젤 중고가 정배입니다. PV5를 사면 하루에 나르던 짐을 2번에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편한 운전석보다 줄어든 적재량이 더 큰 손해가 됩니다. 1톤을 꼭 실어야 하는데 무조건 전기차여야 한다. 주행거리 217km 한계를 감수하더라도 포터2 일렉트릭, 봉고 EV로 가셔야 합니다. 짐은 500kg 안팎이고 하루 종일 도심 정체기를 운전하며 밤에 충전이 가능하다. PV5 오픈베드 베이직 스탠다드가 압도적 정배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이 형님들 무릎과 허리를 살려줍니다. 전용 충전기도 없고 전국 장거리 운행이 주를 이룬다. 전기차 보조금에 혹하지 마시고 2천만 원대 LPG 포터 봉고를 사서 주유소 3분 완충으로 뛰는 게 지갑 지키는 길입니다. PV5의 승용감은 탐나지만 1톤 적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계약서 쓰지 마시고 2027년 PV7 출시 소식까지 대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차가 정답이 아니라 형님의 하루가 정답입니다. 포터와 봉고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톤이라는 무거운 짐을 견뎌내야 하는 현장이 존재하는 한 캡오버 트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PV5가 예쁜 쓰레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217km에 갇혀있던 전기 상용차 시장에 330km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깡통 트럭 운전석을 승용차급 첨단 안전지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오토랩의 최종 판정은 단 하나입니다. 남들이 신형이라고 PV5 계약하러 달려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 다 포터 산다고 눈 감고 도장 찍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하루 주행거리와 적재함에 올라가는 짐의 무게 그리고 통장에 남는 실질 수익을 계산했을 때 지갑을 지켜주는 차, 그 차가 진짜 정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제조사의 마케팅을 걷어내고 소비자 지갑 지키는 날카로운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